밤에 잠이 안 와서 당근을 꺼냈습니다. 당근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당근을 꺼낸 이유는 당근 라페를 만들려고 해요. 당근 라페는 프랑스식 당근 절임인데요. 채썰기 하다가 괜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좀 절인 다음에 물기를 쫙 짜주고 준비한 재료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먼저 식여자를 넣습니다. 이거는 마트에서 샀는데 식여자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조그만 게 한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몬즙을 또 조금 넣어주고 약간 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식초 대신에. 저는 진짜 레몬을 짜서 넣으면 좋겠지만 진짜 레몬이 없어서 시판 레몬즙을 넣었어요. 조금 더.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냥 적당히 넣는 편이라 왠지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더라고요. 올리브유 2큰술을 넣었다가 한 숟갈 더 추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설탕, 요즘 알룰로스라는 것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저는 집에 없어갖고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잘 고르게 섞어주었어요. 과연 맛있을 것인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섞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장에서 이 당근 라페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라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걸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당근을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건 정말 맛있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갈아서 넣고 조금 후추향을 더해서 간을 합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을 했는데요. 뭔가 그럴싸하더라고요. 맛을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당근 라페는 바로 먹는 것보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 그릇에다가 잘 넣어서 냉장고에 넣을 생각입니다. 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침에 요즘에 눈을 뜨면 제가 키우고 있는 바질이 잘 자랐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이 크다란 잎들을 좀 뜯어서 수확을 해서 카프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질 잎이 없어도 사실 맛있는 카프레제인데 이렇게 바질 잎을 넣으니까 색깔이 이탈리아 국기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얀 모짜렐라 치즈에 토마토, 바질 잎을 잘 얹어 주었습니다. 네, 이 소스는 제가 마트에서 산 버거 소스인데 소스를 바르고 양상추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카프레제하고 남은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얹어주고요.
피클도 얇게 썰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어제 제가 만들어둔 당근 라페를 수북히 잘 올려주고요. 벌써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종이 호일 같은 걸로 샌드위치를 잘 싸서 썰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된 상태로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재료가 바깥으로 많이 삐져나오지 않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빵을 잘 싸서 좀 꾹꾹 눌러준 다음에 네, 이렇게 2개를 만들었고요. 보기만 해도 뭔가 든든했는데 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호일로 싼 다음에 자르니까 그냥 자를 때보다 훨씬 재료들이 잘 정돈된 상태에서 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짜잔! 단면에 당근이 너무 푸짐하고 색깔도 예쁘죠? 파는 샌드위치 부럽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둔 카프레제, 내린 커피랑 함께 냠냠 먹을 생각이에요. 아침을 만들어 먹고 저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하러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나 강의를 할 때나 벼락치기 하는 버릇은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상명대학교의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는 학생들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성교육을 진행하시는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비 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강의가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명대 언덕을 내려와 조금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상명대는 저한테도 되게 특별한 추억이 담긴 학교인데 바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명대 사범대를 나와서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선생님으로 일했었거든요. 상명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 서울 한복판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그냥 학교에 바로 가기가 좀 그래서 서울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광화문 이쪽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교보문고도 좋고 이렇게 청계천 오는 것도 참 좋아해요. 짧은 서울 산책을 마치고 제가 공부하는 중앙대로 돌아왔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살고 있는 이 고양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인데 정말 바닥이랑 한 몸이 돼가지고 아주 찰떡같이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서라운드로 찍어줬어요. 나도 얘랑 같이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중앙도서관에 올해 이렇게 로봇 커피가 개장을 했는데
로보트가 이렇게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정이 들었는지 얘가 마치 인격체처럼 눈도 깜빡이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온 이유는 바로 제 희망 도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인데, 저의 희망 도서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은 책입니다. 제목은 어느 멋진 날인데, 책이 잘 도착했나 찾으러 가볼까요? 사실 이 책은 제가 29살 때 쓴 책인데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제가 도서 구입 신청을 했어요. 네, 제가 쓴 책 말고도 좀 몇 권의 책을 더 빌려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남미 여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책도 제가 29살 때 한 달 동안 인도와 유럽을 여행하고 쓴 책인데, 이번 남미 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출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책을 오랜만에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목차를 구성했던 거, 또 안에 들어갔던 내용, 여행은 사람을 순수하게 그러나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제가 알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쭉 보니까 사실 여행 갔다 오면 잊게 되기가 쉬운데, 아, 나 참 여기도 갔었지. 여기 가서 나 이런 생각도 했었지. 이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속표지로 이렇게 두 인도 여성이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넣었던 게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남미 여행을 앞두고 조금 두려움이 많고 정말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인도 여행 첫 장에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만류했던 걸 써놓은 걸 보고, 아, 인도 여행을 할 때도 나는 참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이겨내고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 떠났구나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진짜 한 2주일, 3주일 정도 카레만 먹으면서 엄청 산골짜기에 한 가정집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순박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대도시에서의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정말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유럽에서 제가 만났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문화예술의 향연들, 인류가 발전시켜온 그런 아름다움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나 지금 많이 체력도 약해졌고 좀 자신 없지만 남미 갈 수 있겠다. 이번에 남미에 가서도 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